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이 투기 의혹과 관련된 백태들도 정말 가관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힘줘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건 벼농사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용버들나무입니까? 왕버들나무입니까? 버드나무 빽빽하게 심어놓은 사진까지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벼입니까? 라고 항변했던 대목도 있었습니다. 오늘 백태 어떤 건지 함께 보시죠. 황당합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가 등기상 판교 신도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저소득층을 위한 LH 소유의 임대 아파트다. 그러니까 본인은 LH 소유의 임대 아파트 살면서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요. 7억 8천 근저당을 설정하고 수억 대출을 받았다. 신도시 발표 전에 거래량 5배 폭증. 정확하게 이게 LH 직원인지 아닌지 좀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문화일보가 이 의혹을 상세하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수법이에요. 뭐 예컨대 관사 살면서 어디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임대주택 살면서 그러니까 남의 기회를 뺏으면서 투기 혹은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LH공사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은 본인이 투여해야 된다는 그런 부동산 값을 아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그런 재산을 통해 가지고 투기에 활용하고 악용했다는 점은 이거는 뭐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추정인물이라고 나오긴 있지만 네. LH공사 직원임이 확인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강제수사 등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여지고요. 악질입니까? 예, 굉장히 악질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확신범이라는 이런 추정이 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7억 8천이라는 근저당 그리고 대출을 끌어와서 이 투자를 한다는 건 이곳이 바로 뜰 것이다. 그리고 개발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본인의 어떤 경제 사정, LH공사에서 그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업무와 관련해서 비밀을 본인이 취득해서 한 행동이 아닐 것인지 분명히 합리적 의심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부패 방지법상 어떤 업무와 관련성 그리고 이게 비밀로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구성 요건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 처벌해야 된다 말씀 주셨으니까 아까 이재명 기자가 걱정하는 건 이 공적 정보를 미리 사전에 알고 활용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밝혀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직원이 끝까지 나는 여기 지정될 줄 몰랐다. 변창흠 장관이 MBC 기자한테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직원들 그거 모르고 한 걸 거다. 이 직원도 만약에 그렇게 나오고 뭐 예컨대 가정입니다. 추정입니다만 산 잡을 때 봤듯이 갑자기 뭐 신내림 받아서 내가 그냥 땅 샀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본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이게 처벌까지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1차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던 이런 피해자로 전환된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보상 업무에 가담을 했지 원래 업무는 이런 토지 개발 시설을 하는 그런 업무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그런 논리로 대응을 할 텐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아예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 그 부분을 일반인과 해량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본인이 단순히 어떤 부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본인들이 부인한다라고 해가지고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LH 일각에서 입단속을 당부한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입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광명 시흥 신도시를 담당하는 게 바로 인천 지역 본부입니다. LH에서. 근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사에서 광명 시흥 관련자에 대한 근무 여부, 직급 등 확인 연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회사 입장은 개인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 이것이 회사 입장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토지 지번, 소유자, 직원 신상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천지부 입장에서는 여러 언론사에서 지금 뭐 13명 말고도 뭐 더 이상 추가 3명이 더 있다 뭐 이런 계속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좀 확인 요청이 들어오고 또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가지고
계속 이제 또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오늘 한 언론의 제목도 캐도 끝나지 않은 LH 의혹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데 뭐 새로운 추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천 지역 본부 쪽으로 연락이 많이 갈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지역 본부에 선을 긋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에서 봤던 것처럼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뭐 이제 LH 쪽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이제 그런 대목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국토부가 셀프 조사에 대해서 의혹을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국토부든 LH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신뢰해볼 수 없는 건데 저런 모습 자체가 가뜩이나 이제 셀프 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더 국민들이 과연 저 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혹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참 저도 출입 오래 했던 기자였지만 이재명 기자 더 잘 알잖아요. 단견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좀 막 하니까 일단은 뭐 더 유출 막고 쉬쉬하면 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지. 뭐 반성은커녕 추가적으로 더 공개되면 안 된다라고 붙들고 있어봤자 강제 수사 시작됐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제일 보니까 압수수색도 제일 첫 타겟이 결국 광명시흥지구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3기 신도시까지도 확장이 될 텐데 뭐 인천본부 차원에서 막을 수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 이미 선을 넘어선 거죠. 그런 점에서 뭐 LH가 뭐 입단속을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사안 자체를 묻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얘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고 만약에 국회 등에서 확인에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밝히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하나 염려되는 건 동명이인들까지 막 피해를 볼까봐 사실 실제 LH 직원이 아닌데도 LH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명이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토지주와 이름이 같은 LH 직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LH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한 장면 더 보겠습니다. 백태와 관련된 건데 자 벼농사 짓겠다 또 직접 농사 짓겠다 이렇게도 신고를 했다고 해요. 직접 농사 지었는지 함께 보시죠. 직접 농사 짓겠다더니 거기 CCTV가 있었네요. 그래서 포착된 장면을 봤더니 오늘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LH지구 B씨 지자체에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라는 정황이에요. 벼와 고구마 등 자기 노동력을 확보해서 농업경영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짓겠다예요, 농사를. 확인 결과 인부 12명이 동원돼서 버드나무 묘목 심었다. 승합차 타고 해당 농지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는 겁니다. 아니 직접 벼농사 진다면서요. 인부 12명에서 버드나무가 웬 말입니까? 지자체가 사후 실사를 통한 점검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오늘 동아일보 보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전 총장은 자, 이거 봐라. 이거 망국의 범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공적정보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건 망국의 범죄. 자체조사, 국토부 자체조사로 시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 아니라 즉각적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고 그걸 막는 게 국가의 책무다. 선거 의식해서 얼버무리지 마라. 선거 개선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장관께서는 이 조사가 굉장히 축소되기를 바랄 유인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르고 시작하자는 얘기. 적어도 보고 라인에서 이분은 빼야 된다는 얘기죠. 윤석열 전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용된 땅, 또 그 옆에 땅, 이렇게 돈이 되는 땅을 중심으로 다 봐야 된다. 돈이 흐르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같은 검찰 쪽 의견에 대해서 국수본부장, 경찰 쪽 의견은 달랐습니다. 검찰에 사건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당시 공직자 총 128명을 검찰이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의 국수본, 이번 사건 수사하는 주체입니다. 수사본부장은 경찰도 특별단속 경험 많다. 꼭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여야 두 분 나와 계시니까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자 국수본 경찰 중심에 그리고 국토부도 들어가 있어서 소위 셀프 조사 논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돌직구 날렸어요. 이거 악질이다. 이거 뭐 지금 현재 뭐 검찰 말고 국수본 중심의 수사로 괜찮겠습니까? 이거 경찰이냐 검찰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뉴스가 뜨거운데요.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지금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문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치명적인 이 명예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그런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에서 권력에 대한 범죄들을 수사할 때 잘할 수 있겠냐고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그럴 때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 특별검사 제도 도입을 통해서 새롭게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끌던 검찰 조직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다가 결국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들이 도처에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하면 어떻겠냐. 지난날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그냥 2달만 맡겨봐라. 그럼 이 문제 깔끔하게 수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경찰 조직도 굉장히 열심히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력들이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날 봤듯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야? 이 문제에 대한 의혹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이력에 대한 힘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경찰이 이 문제를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몇 명 적당히 조사하다가 꼬리 자르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정말 권력 갖고 있는 정권 실세들까지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어? 이런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촛불 정신을 바탕으로 집권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집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 공약집을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지난날 너무 검찰개혁에 올인하면서 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들이 흐트러진 건 아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면서 이 수사 이끌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국민께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수사한다면 답은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국민께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죠.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왜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공약을 했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았으면 그걸 공약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선진사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이 수사권을 소위 중대 6대 범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볼 문제지만 일단 수사권을 경찰이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합의해서 만들었어요. 국회가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되지도 않은 검찰이 더 수사력이 뛰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검찰에 대한 막연한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검찰 일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기둥을 흔드는 일은 새로 바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검찰은 김병민 비대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이용구 법무차관 얘기를 경찰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거꾸로 제가 물으면 김학의 법무차관 같은 경우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 잘해서 이 모양 만들었습니까? 제 식구 감싸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술접대 받은 검사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뭐가 그렇게 깨끗하고 수사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롭게 변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바뀐 이 제도를 흔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정말 협조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로 수사권을 이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사를 하다 보면 수사를 하다 보면 뭐 공무원이 연루가 됐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6대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되면 또 검찰이 수사를 함께 해야 될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윤석열 총장도 마치 이 검찰 개혁이 잘못된 것처럼 저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태도다. 일단 새롭게 바뀐 이 제도 경찰 수사를 강제 수사를 믿어보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검찰, 경찰이 협조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